실수로 날리는 경매 입찰 보증금이 연평균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잘못 쓰거나 사건 번호, 물건 번호를 잘못 써서 낙찰받는 경우가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절대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공매에서 실수로 30억을 써내야 하는데 숫자 하나 잘못 썼다가 보증금 3억을 날린 사례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하고 일면식도 없는 체납자에게 3억 원을 기부한 꼴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 입찰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경매 입찰할 때 실수해서 돈 날릴 걱정 앞으로 절대로 안 하실 거예요. 먼저 입찰 전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본인 그리고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와 법인 그리고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뒀으니 위 표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이 준비물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입찰 봉투, 기일 입찰표, 매수 신청 보증 봉투. 기일 입찰표는 법원에서 받아서 작성하기보다는 전날 미리 집에서 써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직접 쓰면 긴장도 되고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금액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고 앞서 보셨던 사례처럼 보증금을 몽땅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는 전국 양식 동일하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전날 꼭 컴퓨터로 작성하셔서 인쇄해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입찰표 실수 없이 쓰는 방법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일 입찰표. 입찰 기일에 입찰할 날짜를 쓰고 사건 번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건 번호 옆에 괄호로 숫자가 적힌 물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물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써줍니다.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시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씁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법인만 작성해 주세요. 주소는 자신의 등본상 거주 주소를 써주셔야 되고요. 법인 역시 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로 입찰하고 계신다면 대리인 칸에 대리인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 부분입니다.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잘못 썼다면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 가격이 1억인데 자릿수를 하나 밀었으면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포기해야 되고 고스란히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꼭 2번, 3번 확인해 주세요. 보증금액은 경매 금액의 10%로 금액이 넘는 건 상관없지만 1,000원이라도 모자라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보증의 제공 방법에는 현금, 자기압수표에 체크를 하시고요. 입찰제 본인 이름을 적어줍니다. 도장은 봉투까지 다 작성 후 한 번에 찍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신청 보증 봉투. 다음으로 입찰 보증금 봉투 작성입니다. 보증금 수표를 봉투 안에 넣고 사건 번호와 괄호로 된 물건 번호가 있다면 적어줍니다. 제출자에는 실제로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봉투에 풀칠을 해서 밀봉해 줍시다. 세 번째, 입찰 봉투. 다음으로 입찰 봉투 작성인데요. 스테플러를 찍을 때는 접는 선을 접어서 표시된 칸 안에 스테플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간혹 절취선까지 접으시는 바람에 입찰자용 수취증까지 스테플러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취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 스테플러에 찍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출자 성명에는 본인이 입찰한다면 본인란에, 대리로 입찰한다면 대리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기재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장을 한 번에 다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일 입찰표 2곳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어서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전면 한 곳에 도장을 찍고 후면 3곳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기일 입찰표와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입찰 봉투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봉투 전면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후면 3곳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찰이 완료가 됩니다. 낙찰이 되면 이런 영수증을 받게 되고 폐찰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매장을 떠나시면 됩니다. 낙찰 후의 명도, 대출 등의 과정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더 자세한 부동산 꿀팁들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가족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없었고 매번 안 된다라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없다라고 다그쳤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가는 여행, 맛있는 음식, 얼마 안 하는 장난감들 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소리쳤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고 싶었고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억 이상씩 수차례 수익을 맛보면서 결국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이제는 절세까지 가능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1인 법인으로 살짝 내디뎌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결론입니다. 기일 입찰표는 미리 전날에 인쇄하여 미리 작성해 두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금액별로 2장을 작성해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선택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작성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생돈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꼭 주의해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